캐나다 역이민 영상이 반응이 좋고 그걸로 인해서 또 이제 이민 준비하시는 분 그리고 역이민 하신 분들의 연락이 왔어요.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이 편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역이민 하신 분들 그리고 살고 계신 분들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캐나다, 한국 둘 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가서 살았을 때도 행복했고요. 한국 와서 살고 있는 지금도 행복합니다. 그 한국과 캐나다의 어떤 차이점과 다름에 대해서 누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다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말이 빠른 편이 아니어서요. 급하신 분은 2배속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하다가 이거 너무 길어질 것 같다면 또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3편으로 만들어 볼게요. 캐나다와 한국은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요.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맞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공감하실 거고요. 이민, 역이민을 거치셨던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일단은 캐나다는 어떤 관공서고 간에 은행이고 간에 전화회사 막 포함 무조건 느려요. 농담 아니고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정리하고 한국 들어올 때 텔러스, 저희 전화회사 텔러스였는데 전화 대기 시간이 진짜 3시간. 그거 중간에 끊겼어요. 2시간 추가. 근데 통화가 어떻게 됐어. 근데 자기네 쪽에서 실수로 끊어져도 전화 안 옵니다. 내가 또 다시 전화해야 돼. 그래서 이틀 동안 이거 가지고 씨름을 했다는 하루에 뭐 한꺼번에 뭐 다 되는 일이 없어요. 예약해도 마찬가지. 그리고 한국에서 만약에 그런 일 있잖아요. 뭐 클레임 걸고 하면 그쪽에서 막 미안하다고 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캐나다 그런 거 없어요. sorry. 이 정도면 가벼운 거예요. 네. 소리가 나오면 다행이지. 소리 안 해. 대충 그냥 넘어갑니다. 당연하거든. 그게 한국에서는 난리를 칠 수 있는 일인데 안 치면 제일 좋죠. 근데 캐나다에서는 뭐 뭐든지 느립니다.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하루는 그 하루 동안 했었던 일정들을 쭉 이렇게 써놓은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랬냐? 어떻게 하루라는 시간에 병원 예약도 해서 가고 당일 예약해서 가고 머리도 하고 아이 데리고 무슨 체험하러도 가고 은행도 가고 제가 상담하니까 상담도 하고 뭐 공부하는 것 때문에 뭐 클래스도 듣고 그 말이 돼? 하루에? 그걸 하루에 다 할 수 있다고? 그게 바로 한국. 이게 바로 한국의 힘. 한강의 기적은 괜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한국은 뭐든지 가능해요. 캐나다? 노노노노노. 자, 미국이나 캐나다 가시려거든 인내심을 뛰어넘은 포기심을 가방 가득 안고 떠나세요. 자, say goodbye. 자, 근데 이걸 뒤집어서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한국이 빠른 대신에 가진 단점이 뭘까요? 인건비가 캐나다보다 약하죠. 또 사람을 너무 부려먹어. 돈 준 사람이. 그러니까 빠른 거야, 친절하고. 감정적으로 최단선에 있는 분들에게 좀 너무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고 그 서비스 하시는 분들에게 막 말도 함부로 하고 직업적 차별도 심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캐나다는 그 전화 받는 사람이 열받잖아요. 알아서 자기가 끊어버려. 감정 노동자 뭐 이런 거. 그 전화하는 사람이 아쉬우니까 막 함부로 못해. 전화 끊으면 내가 다시 걸어야 되는데. 그죠? 이게 다릅니다. 그 병원 서비스 저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지만 뭐 한국이 짱이에요. 캐나다 의사가 직접 알려준 캐나다 의료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진료받는 의료의 장점이라기보다는 좀 큰 관점인데요. 캐나다는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거든요. 분리수거도 좀 수준이 다릅니다. 항생제를 최대한 안 쓴다고 해요. 그냥 응급실에서 죽도록 아파도 뭐 10시간 기다려서 와도 뭐 약은 무조건 만병통치약 타이레놀 저번에 말씀드렸죠. 네, 약국에서 사 먹어야 됩니다. 항생제를 한국처럼 많이 쓰면 그 약 때문에 땅과 물을 다 오염시킨대요. 그게 고스란히 생태계로 가고 그게 결론적으로는 사람에게도 치명타를 입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발생하는 좀 독한 희귀병들, 항생제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또 캐나다는 뭐 아무리 늦어도 죽을 사람은 빨리 살려준다라고 주장합니다. 뭐 과연 당사자들, 저는 응급실에 있어 본 사람으로서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공짜. 그래도 어쨌거나 병원 얘기가 나오면 저는 대한민국 만세. 만세! 캐나다가 어떤 면에서 선진국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교육, 인사, 스몰 토크, 기본 매너 뭐 이런 거요. 한국은 오지랖은 되게 넓은데 상대방에 대해서 좀 배려하는 면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캐나다랑 비교를 한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이 캐나다를 갔을 때 쟤네 되게 이기적이다, 개인적이다, 개인주의적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사실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진짜 힘든 게 남들의 오지랖이거나 비교 아닙니까? 캐나다에 가면 그런 일 당할 일이 뭐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끼리 하고요. 중국 애들이 중국 애들끼리 하고 그래요. 캐나다가 왜 아이들의 천국이냐? 반대로 말하면 어른들의 노가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애들이 어디 왔다 갔다 할 때 학원 차가 거의 다 움직여주잖아요. 캐나다는 학원 차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부모가 해요. 부모가 너무 바쁘다. 그러면 라이드 하는 사람을 따로 뽑아서 그걸 돈으로 때워야 됩니다. 농담 아니고요. 외국에서는 왔다 갔다 할 때 전부 다 부모님이 케어를 합니다. 만약에 애들 같은 경우에도 애들끼리 집에 놔두면 안 돼요. 일정 그 나이, 주마다 다른데요. 뭐 10살에서 12살 정도? 애들이 이거보다 어린데 부모가 애들만 방치해놓고, 거기서는 애들만 집에 있거나 애들만 막 밖에 나가서 노는데 보호자가 없다. 이거 누가 신고하면 경찰 뜰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그 백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에서 맨 놀다가 밖에 이제 누구 하나 걸리는 거 없나 이러다가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신고하면 애를 뺏깁니다. 캐나다는 애들이 부모의 것이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은 문제가 생겨도 부모한테서 애를 못 뺏어가잖아요. 뭐 애를 때렸다. 뭐 똑바로 하세요 해서 이렇게 다시 애를 보내잖아요. 근데 거기는 애가 나라의 것이야 해서 너네가 똑바로 애 관리 안 했어? 애 데려가 버려요. 좀 어이가 없죠. 한국에서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참 두 나라 반반씩 하면 참 좋을 텐데 장단점이 이렇게 너무 칼 같은 것 같아요. 학교 교육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전 초등학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아이들이 정말 많이 떠들고요. 노는 게 기본이에요. 애들이 막 놀이터에 분수같이 넘쳐요. 뭐 그 와중에도 뭐 동양 가족들 중에 정말 빡세게 시키는 집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노는 것에 집중돼 있고 뭐 거기서 뭐 학원을 열심히 다니는 뭐 그런 개념 없어요. 우리 아이가 캐나다에서 한국 오기 전까지 학원이란 단어를 몰랐어. 집에서 뭐 피아노 조금 배우고 이런 거. 한국에 왔더니 놀이터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없어. 근데 중고등학생들이 데이트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선생님 혼자 떠드는 수업이 아니고 애들이 더 많이 떠들고 표정도 진짜 다양해요. 왜 디즈니 캐릭터들이 표정이 막 무한하잖아요. 애들 얼굴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애들은 표정이 비슷비슷하잖아요. 아무리 수줍은 아이도 캐나다에서는 자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 차이, 학교 차이, 수업 차이가 있겠지만 한국은 발표를 하는 걸 정해주지 않으면 발표할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참여 수업을 가봐도. 캐나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말하려고 막 난리가 나요. 오히려 막 그걸 저지해야 돼. 그 가족 그림을 보고 제가 좀 쇼킹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신학기 때 캐나다에서는 가족들 그림도 그리고 친구들 그림도 그리는데요. 거기는 가족과 친구, 장애인, 비장애인, 상황과 질서 이런 걸 다 떠나서 정말 더불어 사는 사회, 다양성을 인정하는 종교, 사회, 그리고 가정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서로 더불어 살면서 존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림만 봐도 그래요. 그리고 그것들이 차별받거나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대화하고 서로 익히고 배워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 같이 그냥 다니거든요. 중증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BC주에 중증 장애인들이 좀 많았거든요.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는 중증 장애인은 밖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불편해서요. 근데 학교 다니는 애들이 일반 친구들하고 같이 학교에 다니면서 거기에 전담 선생님이 딱 붙어 계세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콘서트 같은 거 할 때도 같이 노래를 못 부르는데도 그냥 서 있어 같이. 근데 친구들이 그게 불편하거나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참 좋았습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와서 영어를 잘 못해? 아이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각 나라에서 여러 친구들이 오니까 그럴 때는 이 아이들한테 ELS 선생님을 붙여줘요. 학교에서. 케어를 해줘요. 그리고 수음이한가 이런 게 아니고요. 영어로 이렇게 쭉 글로 된 성적표까지 주면서 아이가 지금 어떤 수준인지를 알려줘요. 물론 저희 아이는 엑설런트를 받지 못했습니다만은 가슴 아픈 성적표네요. 예, 영어로 돼서 제가 꼼꼼하게 읽지는 못했지만 그게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하나의 길이었겠죠. 아이고, 영상이 또 길어지고 있어요. 그냥 여기서 자르고 3편으로 넘어가 볼게요.